푸른 하늘과 나무가 보이는 곳.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. 소박하지만 구차하지 않고 꾸미지 않아도 초라하지 않는 거. 그거가 이 집의 컨셉이에요. 지수 씨의 집은요, 오두막과 자그마한 야외 부엌, 그리고 화장실과 작업장까지 각 공간들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. 참 재밌는 집이죠? 이분은 본 중에서 제일 멋있는 분.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, 마음 가는 대로 한 채씩 자유롭게 집을 지었죠. 컨테이너 하나로 시작해 이제는 나만의 궁궐이 된 집. 심지어 야외 욕조까지 생겼답니다. 영혼이 자유로워서 저렇게 영혼의 집들을 짓나 보다. 자, 이번에는 정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보실까요?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두막이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새롭게 태어났죠. 저 멀리 지리산 풍경 또한 일품입니다. 한파에 강한 타일을 깔았고요. 원래 있던 돌담은 있는 그대로 멋을 살렸습니다. 저런 이제 공간의 감수성들이 그러니까 그냥 잘 짓고 못 짓고 떠나서 그 공간의 감수성이 있어요. 그러니까 공간의 그 분위기가 이 바깥하고 같이 연결돼 버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서부 개척 시대에 온 것 같아요. 맞아요. 꽃처럼 예쁜 이 부엌은요, 세상에서 하나뿐인 부엌입니다. 여기 이제 진정한 거두가 나오셨다. 완결판이죠, 이거. 이 집은 건축을 전혀 몰랐던 엄마 지영 씨가 직접 설계를 했다네요. 아니, 평범한 주부가 어떻게 설계를 다 했대요? 건축비 때문에 저는 사실 여기 처음에 여쭤볼 때 네모 정사각형이 가장 건축비가 적게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한 진짜 몇십 개 그린 것 같아요. 몇 개. 아무튼 그래서 건축비를 아끼려고 시작한 일이랍니다. 인터넷과 책으로 독학을 하면서 2달 동안 밤을 새워 그린 설계도가 50개에 달한답니다. 그렇게 엄마의 열정으로 이 집이 탄생한 것이죠. 설계비도 아끼고 그렇게 순수 건축비만 따지면은 1억 6천만 원으로 집을 지었답니다. 어제 결의가 원하는 집이다. 정원을 꾸민 것도 그렇고 집을 만든 것도 그렇고 공간을 구획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아마추어의 솜씨 같지 않고. 그래서 저런 것도 보세요. 디테일들 막 다 만들어 놓고. 다락에서 내려다 보이는 난간 겸 책장을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. 아, 진짜로 또 보니까 새롭네. 또 여기는 평상도. 이야, 또 평상까지. 여기서 앉아서 이게 일종의 여기가 도서관이나 서재네요? 네, 그렇죠. 제가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고요. 네. 주방 창문 전망이. 네. 야, 이 그림 같은 풍경을 액자처럼 품고 있는 주방이네요. 제가 싱크대도 제가 직접 제작을 했거든요. 이것도요? 직접이요? 네. 만드셨어요? 네. 야, 놀랍다. 세상에, 이 가구들도 다 지영 씨 혼자 만든 거라네요. 대체 이 금손 엄마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요? 사실 엄마는 설계만 한 게 아니라 웬만한 가구들을 직접 다 만들었답니다. 아이고, 지영 씨 참 멋있네요. 진정한 금손들이라고 해야 되나? 건축 유전자를 따로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? 아니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가령 이제 태권도 제가 한 유단자 고수라고 치고 그런데 어떤 동네 이제 싼 분을 만나는데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래 딱 했는데 이 사람이 한 대 쳤는데 한 대 맞았는데 굉장히 아픈 거예요.
아픈 내색은 못하겠지만 아픈 건 사실이고. 야생화 같다 그러나? 막 생전 보지 못한? 야, 이런 꽃이 있구나. 뭐 이런 느낌이에요. 뭐라 그러지?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세상은 넓구나. 프로의 세상보다 더 넓다. 이런 거. 놀랍고 경이로운 지점들이 있고요. 또 하나는 정말 대단히 용감하다. 경외감도 생깁니다. 그래 뭐 또 젊은이 한 분은 이제 30몇 살인데 잠깐 4개월 연습하고 저기 해가지고 그 몇 달 안에 집 지었다고 했잖아. 그 밑에 이 바닥은 막 좀 실패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걸 보면서 또 이 전문가 입장에서 그래 과연 그렇게만 지은 여러 집들이 이거는 잘못했다. 이거는 아닌데 하는 게 없었을까? 아니 근데 이제 뭐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. 없지 않아 그런 거 있는데. 좀 조언해 주실 수 근데 없었어요? 이제 아니 왜 그러냐면은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게 그분들을 만날 때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즐거움이 있어요. 본인들이 그 일에 대한 그 너무 즐거워해요. 지금도 계속 그래. 만드는 것도 즐거워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지. 그 집이 뭐 좀 잘 되고 못 되고는 별 가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저희는 가서 만나는 순간 상 없었어요. 특히나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오래된 집을 살려낸다거나 그런 금손들은 정말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이제 사실 건축가가 꼭 필요한가 이런 시점에. 건축가분들이 만약에 그런 걸 구입해서 지신다면 뭐가 다를까? 근데 저는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? 이제 저희도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. 건축가들이 짓는 집하고 일반인이 짓는 집하고는 터 잡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것도 동의하고요. 왜냐하면 이제 그 집 자체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탁 얹어놓는 경우들이 있죠. 네, 그냥 그렇죠. 저희가 이제 건축을 교육받지만 건축도 보지만 도시를 보거든요.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들어가는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마을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동네를 보고 그렇게 들어가서 배치까지 고민을 하니까 그 부분은 건축가의 역할이 분명히 클 것 같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이 지은 또 놀라운 집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건축가들의 설계가 또 돋보였던 그런 비범한 집들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볼까요? 한번 네, 같이 네. 보시죠. 네. 세상에 한참 올라가네요. 비탈진 경사지에 떡하니 올려져 있는 집, 마치 집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비탈진 땅을 깎지 않고 어떻게 이 집을 지었을까요? 비밀은 바로 이 나무 기둥에 있답니다. 수십 개의 큰 나무 기둥들을 땅속 깊숙이 박아 중심을 잡고 그 기둥들 사이는 다시 X자 모양의 나무들로 고정을 시킵니다. 그리고 그 위에 데크를 올리고 집을 얹었답니다. 우리말로 하면 가세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이제 브레이스라고 해요. 그래서 브레이싱을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그렇게 큰 기둥이나 이제 이런 거에는 그런 식으로 X자로 서로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얘가 이렇게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. 풍경이 좋을 것 같아요, 굉장히. 그리고 이제 네. 남향으로 이렇게 쫙쫙 뻗어가지고 네. 각 방들이 다 남향으로 되게 배치도. 대부분의 공간들이 남향이라니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? 건물을 나누면서 공간들을 다 일렬로 남쪽으로 배치해 창을 냈기 때문이랍니다. 뿐만이 아닙니다. 건물을 살짝 벌리면서 사이에 생긴 공간에는 키가 큰 나무를 심었습니다. 그 나무 같은 걸 집으로 들어오네요. 예, 나무가 그렇죠. 쫙 이렇게 네, 안에서부터. 밑에 있는 이제 나무. 예. 모든 방에서 다 향이 좋고 통풍이 잘 되는 구조죠. 저게 얇은 집으로 져가지고. 아, 이 집은 이제 문 소장님이 한 가보신. 아, 이거 제가 이제 그냥 오랜만에 제가 가본 집이 하나 나왔는데요. 저 사람 누구야? 아, 네네. 많이 모자랐는데. 네. 얘가 뭐죠? 얘가 사실은 네. 벽은 없고 네? 벽이 없다고요? 문만 8개 있는 게 설계의 다예요. 아, 문만 8개. 그러면
문이 8개면 공간은 몇 개로 나누시는 건가요? 9개인가요? 9칸으로 나누셨어요. 9칸. 그 컨셉이 굉장히 강한 집이다. 네. 그래서 저 칸을 이제 조정할 수가 있는 거죠. 내가 한 칸만 쓸 때, 두 칸만 쓸 때, 세 네. 칸만. 문을 어떻게 여느냐에 네. 따라서. 지금부터 두 눈 크게 뜨고 보세요.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집이에요. 아니, 다 이거 문을 언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? 이거 도대체.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. 네, 이 집은 벽이 없이 오로지 8개의 미닫이 문으로만 공간이 나뉘어집니다.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느냐에 따라 총 23평의 공간이 한 칸도 되고 9칸도 되는 신기한 집이죠. 한 번 정해진 공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건축에 대한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깨는 집입니다. 야, 인생 산막 벽돌집. 이 집. 인천 강화군 시골 마을에 우뚝 서 있는 이 건축물의 정체는 뭘까요? 네, 날개처럼 뻗어나간 벽이 하나, 둘, 셋, 넷, 5. 아, 이제 평을 잘 보이네요. 아, 이건 굉장히 벽이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. 그죠? 제가 여행 다니면서 본 집들이랑 책에서 본 집들이랑 해가지고 포르투갈의 그 돌로 된 집들, 그런 집들 분위기 나게끔 줘달라고 그랬죠. 설계를 해달라고. 그래서 철평석을 저거는 이제 잘랐는데, 그러니까 굉장히 저것도 수공예적인 그 고생을 많이 한 집이죠. 예. 밖에서 보면은 날개벽으로 막혀 있지만 안에 들어오면은 주방에서 거실을 지나 방이 있는 곳까지 긴 통로가 터널처럼 뚫려 있습니다. 이것도 근데 컨셉이 강한 집이긴 하네요. 벽이 이렇게 딱 있고, 예.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. 아, 이쪽도 다,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시선이 다 통과되는. 그래서 이렇게도 열려있고,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열려있는. 네, 네. 바람이 엄청 잘 통하시겠어요. 네. 사통팔달로 그냥 집이다. 집의 전체 면적은 63평. 남북으로 길게 뻗은 부엌을 맨 앞에 배치했습니다. 날개처럼 뻗은 벽이 남북으로 바람길을 내고 내부의 긴 통로가 동서로 바람길을 터주는지 철평석을 거실 내부까지 끌고 들어와 안과 밖에 경계를 허물었습니다. 안팎이 하나의 공간으로 느껴져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죠. 이게 바로 신의 한 수죠. 악릉시안이네. 아, 이 집은 또 이렇게 코너를 감싸는 집이네. 이렇게 휙 돌아가는 집이네요. 축대가 자연스럽게. 생겼네. 마당이 이렇게 한 단 높네.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조경도 되고. 그러고 보니 마당이 대문보다 한 단 더 높네요. 현관이 밝고 좋네요. 야, 들어오자마자 밖이 싹 보인다. 아, 이거 너무 좋은데요? 개방감이 있어서 좋다. 이 집은 현관을 가운데 두고 본체 공간과 손님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아우, 여기, 야, 내려가네. 이렇게, 올라온 네, 만큼 다시 내려가게 돼요. 내려가네. 특이하다, 이거는. 그다음에 이게 이렇게 집이 휘어 있어가지고. 더 넓어 보이죠. 그러니까 원근감이 확 예. 과장이 돼가지고.
근데 우리가 이제 반듯한 집만 보다가 가끔 이렇게 휘어 있다거나 약간 또 이렇게 된 집, 그것도 예, 굉장히 따뜻하다. 그 특이한 맛이 있어요. 그래서 자꾸 아유 저것도 좋구나. 저것도. 네. 피부는 또 흰 맛이 있죠. 네. 다락 같은 이곳은 주로 지안이의 놀이터죠. 이 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천장에 휘어진 보인데요. 이 집의 뼈대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마당을 향해 난 접이문도 둥그스름합니다. 이제 싱크대도 네. 이렇게 불렸어요. 이렇게. 네, 그러니까 흰 집은 다 가구를 맞춰야 돼요. 임 사장님은 마당 퇴마루가 마음에 드시나 봅니다. 집이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휘어 들어갈 때의 기분과 그럴 때 생기는 집의 이제 공간의 깊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죠. 이 색다른 경험이고 공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. 저기 그 짓는 데는 오히려 좀 어렵지 않아요? 이렇게 휘게. 좀 더 어려워요. 네, 확실히 좀 더 어려운데. 글루렘이라는 이 목재는 물을 먹여 구부린 합성목입니다. 이런 자재가 있어 곡선의 집이 가능하답니다. 호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이 나무 골조를 중목구조라고도 하죠. 중목구조의 나무보다 얇은 각재를 넣고 합판으로 마감을 해서 벽면을 만드는 것을 경량목구조라고 부릅니다. 이 집은 특이하게 중목과 경량목구조를 섞어 썼는데요. 단단하고 하중을 잘 견디는 중목구조의 보호와 기둥은 곡선의 우아함과 나무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전해준답니다.